네,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권충현 과장 어떤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네,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한숨 들린 증시 안도랠리 기대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반등을 보여줬던 그런 금요일 기분 좋은 좀 정세 마감이었는데, 그래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빠져나가는 모습. 하지만 기관들의 방어세가 좀 컸던, 생각보다 많이 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지난주 금요일 리뷰를 좀 해주시죠. 네, 지난주 굉장히 좀 힘들었던 주 중에 한 주였는데, 그래도 마지막 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던 1850포인트를 좀 지켜놨다는 게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1850포인트를 넘어서 2% 상승한 1879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하고 개인 쪽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관 쪽에서 한 3,500억 정도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.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좀 소폭 반등을 하면서 한 0.7%의 상승률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유럽 쪽에서 드라기 총재의 긍정적인 발언이 좀 어떻게 했으면 시발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추가적인 부양책의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좀 외신에서 보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유가 자체도 9% 이상 상승을 하면서 32불로 또 금방 또 30불까지 올라왔습니다. 그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도 5%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시아 시장이 전체적으로 동반 좀 강세인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.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안도랠리를 기대해 보실 만한 하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먼저 좀 선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글로벌 증시가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재료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어떤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그 상단 구간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지속 여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어떻게 보시나요? 시장에서는 위를 보기보다는 바닥이 다시 어디가 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1850포인트에 대한 바닥 지지에 대한 이런 믿음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빠져도 그래도 1850은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.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도 그 윗선까지는 금방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.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좀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강추위와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이 25%가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유가가 실질적인 수급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유가는 굉장히 좀 지지세가 강할 가능성이 높다.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30포인트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지수가 될 것 같은데요. 만약에 1930포인트를 넘어간다면은 2050포인트까지도 랠리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수급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.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다시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가 들어왔었고요. 또 연기금이 아직 매수세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이슈로, 이런 부분들이 수급 이슈로 좀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이번 하락장에서도 경험을 하셨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를 좀 임하셔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. 그게 좀 유리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관건은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에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연기금도 거기에 좀 일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간 기세로 봐서는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문제는 유가입니다. 유가가 지금 이틀 연속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유가가 좀 이거보다 더 이상 오르기는 좀 무리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하락에 대해서 또 급락을 하느냐 아니면 좀 어떤 속도감이 좀 완화가 되고 천천히 좀 떨어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? 네, 일단은 미국 쪽에서 상당 기간 좀 하락하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은 이번에 기름의 소진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 뉴스 나오기로는 배를 이용해서 이런 지금 기름을 좀 사놔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자리를 마련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은 어느 정도 찍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바닥권에서 9%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추가적으로 30불 아래로 내려가기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드릴 수 있겠고요. 일단은 중국과 미국이 금리 인상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시선이 유가보다는
보다는 중국과 미국 쪽의 성장을 좀 눈이 모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뭐 글로벌 증시 거의 다 뭐 한 20% 이상 하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뭐 바닥은 다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포트폴리오를 좀 정비를 하시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는 갖고 가셔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의 악재 추가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조금 늘리되 현금은 꾸준히 좀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.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